회사에서 그냥 얼굴만 아시는 분이 저를 적극적으로 같이 일하고 싶다 해서 뽑아주셨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얼마 전 댓글에서 어떤 분께서 인사를 안 받아주는 상대에게도 인사를 해야 할까에 대해서 여쭤보시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받든 안 받든 무조건 해야 한다 쪽입니다. 나의 안전을 위해서요. 인사는 아주 사소한 거지만 안 하면 또 치명적인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신 이 안녕하세요. 이 말만큼 행동 대비 효과가 좋은 것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바로 글쎄요. 모르는 척입니다. 이 두 개만 잘해도 진짜 직장 생활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인사, 모르는 척 이렇게 두 가지를 잘 이용을 해서 아주 수월하게 안정적인 이미지로 직장을 다니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직장에서 반은 먹고 들어가는 말 두 가지 글쎄요와 안녕하세요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글쎄요예요. 즉 모르는 척이죠. 정치력에 내가 자신이 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이 모르는 척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중립을 지키는 게 나의 안전과 정말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중요하죠. 생존을 위해서. 함부로 내 생각을 발설하거나 감정을 발설하거나 어느 세력에 치우치는 또는 뒷담화에 참여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내 중립을 이제 해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나중에 다 내 약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족쇄가 될 수가 있죠. 어느 쪽에 치우치거나 약점을 노출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뒤통수 맞을 걸 아니면은 내 약점을 잡힐 걸 생각해가지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또 대놓고 거리 두자니 이런 뒷담화에 참여 안 하자니 나는 그냥 몰라요 하기에는 적이 생길 수가 있죠. 쟤는 내 편이 아니다. 이렇게 좀 인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모르는 척인 거죠. 글쎄요? 아니면 부족한 척. 예를 들어서 뒷담화 할 때 야 누구누구 팀장 그지같이 않냐? 라고 말했는데 그때 죄송한데 전 뒷담화 안 깝니다. 이렇게 말하면 융단폭격 맞잖아요. 쟤 이상한 애다. 쟤 나의 적이 될 수 있다. 근데 그때 글쎄요. 저는 직접 뵈질 않아가지고 아니면 업무할 때는 그런 말씀 없으셔가지고 글쎄 저는 아직은 못 겪어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좀 중화가 되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랍니다. 저는 되게 눈치 없는 사람이랍니다. 약간 요 느낌으로 이제 거리를 두고 모르는 척을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뒷담화할 때 이렇게 모르는 척을 많이 시전을 해요. 거기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더하기 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저는 그래서 상대의 감정에만 동조를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 상대가 야 누구누구 팀장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열받았어. 진짜 걔 XX 막 이런 식으로 욕을 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때 그 감정과 상황에만 동조를 해줘요.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진짜 열받았겠다. 여기까지 가지. 그 사람 진짜 걔 XX네요. 막 나빴네요. 여기까지는 안 가요. 그리고 막 그렇게 은근히 상대가 같이 욕하자고 해달라 할 때는 이 글쎄요를 시전하는 거죠. 눈치 못 채는 척 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뒷담화에서 어느 정도 동조하는 느낌이 나긴 해요.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여기서 상대가 저를 적으로 인식하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중립을 지킬 때 뒷담화를 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글쎄요 모르는 척을 시전한 뒤에 상황이랑 기분에만 공감을 해준다. 이 정도로도 충분한 리액션이 되더라. 그렇다고 이건 오프 더 레코드지만 또 솔직히 말하면 뒷담화를 아예 안 하기에는 좀 심심하거든요. 왜냐하면 뒷담화는 난 절대 안 한다 이렇게 철칙을 가지고 계시면 모르겠지만 저는 뒷담화는 인간의 본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하면 도파민도 터지고 되게 재밌는 컨텐츠이기도 하죠. 뒤에서 남 욕하는 거요. 저도 뒷담화를 하거든요. 대신 아내한테 합니다. 아내한테. 제 직장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뒷담화를 아내한테 그냥 신나게 털어놓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죠. 아내는 사실. 그러면은 사실 일석이조예요. 왜냐하면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걸로 부부간의 대화도 하고 제 일상도 공유를 하고 저는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래서 뒷담화에 대해서 잠깐 팁을 드리자면 아무 상관없는 친구나 연인, 배우자에게 그냥 신나게 하시면 돼요. 굳이 제가 뭐 완전 초월의 경지, 뒷담화를 안 할 경지까지 굳이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하면 좋지만요. 그리고 이 모르는 척은 회의할 때,
뭐 이런 업무 대화를 나눌 때도 되게 중요해요. 직장은 제가 다녀보니까 진실을 말하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저를 보여주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신입사원 때 깨달았어요. 제가 영업부에 있었는데 어떤 제품 때문에 이렇게 좀 전사적으로 회의를 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제품 브랜딩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약간 그게 안건이었는데 제가 신입사원일 때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를 했어요. 이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쫙 찍어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판 다음에 하나하나 올리면 뭐 스토리텔링이 되지 않을까요? 막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쪽 마케팅 팀에서 저를 되게 사리로, 그때 사리가 느껴졌습니다. 진짜 죽일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지막한 소리로 아니 우리 일 많아 죽겠는데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꼬랑지를 싹 내렸죠. 아 이거 아니다 싶어서. 그러니까 내 말에 어떤 팀에 야근이 걸려 있거나 어떠한 팀의 그런 운명이 결정된다면, 그러니까 내가 내 말을 아이디어에 내가 책임을 질 게 아니라면 이거는 그냥 최대한 말을 안 하는 게 저는 오히려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장 입장이나 그런 브랜드 담당자 입장에서는 열받겠지만 저도 저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아이디어를 낸다고 저 사장이 보호해 주잖아요. 야, 너 쟤 건들면 죽어 해도 안 건들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보호를 해줄 때 그때 이 모르는 척이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깨달은 씨는 어떻게 생각해? 글쎄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아니면 중립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기존에 했던 것도 좋으니까 기존 그대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대리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더 개발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여기에 내 책임을 쏙 빼는 거죠. 만약에 회의나 이런 회사 생활에서 모르는 척 없이 그냥 이렇게 직설적으로 내 의견을 피력한다. 이건 사실 어떤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커리어에 욕심 있는 분들. 나는 야망가야. 그래서 적을 좀 바리바리 달더라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겠어. 이런 분들이나 이제 거침없이 말씀하시는 거지. 저는 굳이 회사에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거 아니면은 그런 것들은 그냥 모르는 척 글쎄요를 시전하는 게 안전하게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모르는 척을 왜 해야 되냐면 이런 정치나 이런 불리한 상황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대놓고 안 하기에는 적이 생길 수 있으니 이렇게 모르는 척으로 이제 나를 조금 숨기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인사예요. 안녕하세요. 인사만큼 사실 쉽지만 리스크가 큰 것도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사는 사실 사회생활 스킬이라고 하기에도 입 아프잖아요. 너무 사소한 거라서. 하지만 안 하면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사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능을 건드는 그런 행동이거든요. 제 생각엔. 나는 당신을 인식하고 존중한다. 이게 깔려 있는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다 나를 표현하고 보이고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는 주목받는 거 싫은데 난 내성적인데 하셔도 나는 내성적인데라고 이거를 보여주고 싶으신 욕구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이야. 그래서 날 있는 그대로 봐줬으면 좋겠어.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오죽하면 아바타의 나비족도 인사말이 ICU잖아요. 근데 인사를 안 한다는 건 이러한 상대의 그런 욕구를 건드리는 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모르는 사람이면 상관없지만 저 사람이 나를 보고도 모른 척한다? 내 아랫사람이 나를 보고도 모른 척하네 하면 무시를 받아도 이런 무시가 없을 거거든요. 나를 보고도 무시한다. 나는 표현하고 존중해줬으면 좋겠는데 나를 존중 안 한다. 하지만 대놓고 뭐라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별로. 인사 안 한다고. 왜냐하면 뭐라고 하기엔 너무 쪼잔해 보이거든요. 너무 사소한 행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놓고 뭐라고는 안 해도 계속 쌓아놓거든요. 이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럼 분명 어떠한 형태로든 복수가 저는 간다라고 느꼈어요. 뭐 업무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될 수도 있고 되게 까다롭게 내 업무를 이렇게 승인 안 해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거칠게 언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꼭 복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인사를 안 받아주는 상대에게 인사를 하라는 말씀은 뭐 상대가 상사니까 그래도 어른이니까 이런 거 절대 아니거든요. 꼴 보기 싫어도 나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은 제가 느꼈던 사람은 대부분 거울 치료가 자동으로 탑재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해도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고자질한 사람이 미운 거죠. 그래서 인사를 저한테 안 하면, 그러니까 인사를 안 받아주는 사람한테 인사를 안 하면
대부분 뭐라 느끼냐면 응 나도 안 하니까 너도 안 하네 괜찮아 요런 느낌보단 인사 안 하네 나 무시했네 이렇게 느끼는 게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 사람과의 관계가 좀 어려워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인사를 안 받아주는 상대에게도 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는 주고받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뿌리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의 경험상 팁을 드리자면 인사를 왜 뿌리고 다니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냐면 요즘에 인사를 잘하는 이 덕목이 되게 귀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보면 편의에 따라서 인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싫으면 인사를 안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그냥 타겟팅 없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회사에서 파티션이 있잖아요. 제가 제일 끝자리에 앉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선임별로 이제 팀장까지 한 4-5명 앉으면 그냥 제 자리에서 안녕하세요. 가보겠습니다. 이러고 가는 거죠. 누구한테 하는지 몰라요. 아니면 어디 이렇게 좀 섹터가 없는 거죠. 한 이 2-3명 정도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가 없는 거죠. 그냥 안녕하세요. 가보겠습니다. 옆 사람도 겨우 들을 정도로 인사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어요. 사실 이거 들으면 저 사람이 인사를 한다고 느끼지도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저 이래도 크게 잘못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인사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를 위해서 할 뿐이지 안 하면 뭐 위법이 되거나 뭐 회사에 누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인사에 목숨 걸라고 말씀드리는 의도는 아니고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하는 분들이 꽤 많아져가지고 이런다고 대놓고 욕을 먹지도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더 섬세하게 타겟팅 있게 인사를 하면 제가 직장에서 돋보일 수 있다는 거죠. 모두가 인사를 잘하고 모두가 이렇게 예의 바르면 사실 기본 빵이고 내가 그냥 중간만 가는 거지만 모두가 제대로 안 할 때 제가 제대로 하고 타겟팅 있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확실히 제가 돋보이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피부로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래서 인사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제 오른쪽에 사람이 많으면 그렇다고 막 옆에 4명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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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좀 사람이 많으면 구간을 나누는 것 같아요. 한 저쪽부터 시작해서 한 이 4-5명을 타겟으로 안녕하십니까 예 한 다음에 옆으로 좀 와서 다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 구간별로 내가 인사를 했다를 좀 인식할 수 있게 인사를 하는 편이고 만약에 팀장님한테 인사를 했는데 멀지 않은 곳에 뭐 본부장님이 됐던 아니면 뭐 부서장님이 됐던 앉아 계시면 그냥 몇 걸음 멀지 않으면 막 너무 멀리 있는데 찾아가서 하진 않지만 가까운 데 있으면 그 자리까지 가서도 안녕하세요라고 저는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 회사 갔을 때 제 뒷자리가 이사님 방이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제 저희 팀원분들은 그냥 오면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그냥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팀원분들만 인사를 받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사님이 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문을 항상 열어놓으셨어요. 출근 시간에. 그러면 저는 팀원분들한테 인사하기 전에 항상 그 위계 서열대로 이사님 방 가서 그 열려있는 문 똑똑하면 이사님이 쳐다보시잖아요. 그러면 이사님 안녕하세요 하면 왔어? 하고 팀원분들한테 인사를 하고 그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것만으로 진짜 이미지가 되게 좋아져요. 그리고 효과도 많고 저도 직접적으로 느낀 게 제가 다녔던 회사에 제가 부서장님까지 인사를 드렸다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부서장님이랑 한마디도 퇴사하는 그날까지 얘기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일적으로 이렇게 엮인 게 없어가지고 인사만 드리고 항상 가서 한마디도 나눈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그냥 모르는 사람 셈 쳐도 되는데 제가 가서 그냥 항상 퇴사하는 그날까지 인사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회사에 다시 가게 됐어요. 나중에. 근데 그때 그 저를 뽑아주신 생판 처음 보는 분, 회사에서 그냥 얼굴만 아시는 분이 저를 적극적으로 같이 일하고 싶다 해서 뽑아주셨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부서장님이 저를 되게 적극적으로 미루셨다고 해요. 깨달으면 저 사람 괜찮다. 꼭 뽑아라.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자초지종 알고 보니까 인사를 하면 그게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효과도 있지만 저를 인식시켜주는 효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서장님께서 저랑 업무를 한 번도 겹치지 않지만 그냥 제가 계속 인사를 하니까 저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평판도 들어보고 쟤 괜찮은 애구나를 이제 알고 계시다가 나중에 부서장 정도 되면 이제 발언권이 있잖아요. 저에게 되게 좋은 말을 해주신 경우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강조 드렸어요. 모르는 척이랑 인사. 이게 왜 저는 또 절반을 먹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결국 직장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성과주의, 이익 추구의 끝이 이제 회사잖아요. 거기서 회사한테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무조건 나를 위로 올라간다, 인정받는다라고, 그럼 그게 맞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사실 사람 모이는 곳은 뭐 AI가 상사가 되지 않는 이상 성과 이꼬르 인정, 이게 되게 무조건 가지가 않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좀 미비해도 긍정적으로 얼마든지 봐줄 수 있고,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잘해도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막말로 박효신, 그 노래 제일 잘하는 우리나라에서 박효신 안티들은 박효신 노래에서 진짜 마음만 먹으면 100만 가지 단점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진짜 마음 먹고 누가 거슬리면 이렇게 까내리는 건 진짜 사람한테 일도 아닌 거죠.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일단 그게 저는 반은 먹고 들어가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이 인사, 모르는 척이 나를 막 극단으로 위로 올려주진 않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보호막은 적어도 치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잘하면 이 이미지는 깔고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예의 바르다, 약간 노잼이지만 싫지 않은 애, 요 정도. 그러면 이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직장 다니면서 좋아하는 사람 대바하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만 안 돼도 되게 거의 탑 티어에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지금까지 어떤 커리어에 욕심을 내려놓은 뒤부턴 지금까지 이 인사와 모르는 척을 위주로 그냥 업무에 빵꾸가 안 나는 정도, 요 정도로만 일하고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나름 좋은 평판을 유지하면서 계속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업무 잘하는 사람 특징,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 다시 콜업을 주시기도 하고 다른 팀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많이 주시기도 하고요. 물론 이렇게까지 하면 사실 직장에서 고속 승진이나 높은 등급을 받지 못하죠. 친한 소울메이트 같은 동료가 생기지도 않고요. 근데 일단 제가 여기까지 니즈도 없고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자고 말씀드린 게 아니다 보니 그냥 가장 쉽지만 기본적으로 반은 먹고 들어가는, 이러면서 호감 이미지도 좀 챙겨갈 수 있는 인사, 안녕하세요, 그리고 모르는 척, 글쎄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아낌없이 뿌리시면 진짜 반은 먹고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맨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윗사람을 들이받았던 이야기와 연합을 먹고 윗사람을 들이받았던 것을 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99%는 패배하더라고요. 인간이 모인 조직이, 적어도 우리나라 조직은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먼저 들이받았던 이야기를 해드리면 군대에서 저는 윗사람을 들이받았어요. 사실 군대나 회사나 막상 나와보면 그렇게 차이가 없거든요. 오히려 회사가 군기가 심한 경우가 더 있고 둘 다 상명하복으로 돌아가는, 윗사람이 말하면 아랫사람은 따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되게 더운 여름이었고요. 저보다 한 달 선임이, 한 달 위에 먼저 들어온 사람이 이제 무슨 트럭에 뭐가 안 실려서 온 거예요. 필요한 게. 훈련을 나가기 전에 미리 실어 놓거든요, 차에다가. 근데 너희가 안 실었다 막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 실었는데, 그게 이제 팀이 팀이 4개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1, 2, 3, 4팀이 있다면 1팀의 트럭이 가서 1팀에 필요한 물품을 내리고 2팀에 필요한 물품을 또 트럭이 가서 내리고 3팀한테 가서 내리고, 저희가 4팀이라 한다면 3팀에서 모르고 저희가 실은 것을 잘못 내려가지고 그 팀에 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 상황을 말씀을 드렸죠. 이제 선임한테. 저희는 잘 실었는데 그 3팀에서 우리 거를 내려버렸다. 저는 그러면 당연히 그게 설명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알바가 아니다. 왜 무조건 여기 없는 게 잘못이다. 니들 잘못이다. 막 그래가지고 제가 날씨도 더웠고 사실 그 선임한테 좀 쌓인 것도 있어가지고 말대꾸를 조금 했어요. 사실 군대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회사에서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제가 아니 이거를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 선임의 동기들이 한 3명 정도 있었는데 제가 있던데 갑자기 조금씩 날카롭게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툭툭 와서 시비도 걸고 그래 내가 말대꾸도 했으니까 좀 참자 이러고 참다가 어디서 제가 좀 터지게 됐냐면 군대면 이제 훈련병들을 이렇게 조교들이 통솔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교들 사이에서 약간 규칙 같은 보이지 않는 규칙 같은 거였는데 훈련병들 앞에서는 설사 후임이더라도 조교가 조교를 혼내지 않았어요. 저희 때는. 왜냐하면 조교의 자존심, 그 권위를 지켜주기 위해서 훈련병들 앞에서 모냥 빠지면 안 되니까요. 근데 이거는 사실 회사에서든 어디든 팀원들 다 있는데 갑자기 부서장이 막 팀장한테 소리 지르지 않고 팀원들 다 있는데 파트장한테 막 팀장이 소리 지르지 않잖아요. 그거는 사실 저는 기본 약간 매너라고 생각해서 따로 불러서 보통 혼내고 만약 모두가 보는 앞에서 혼내면 그거는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근데 저를 너무 막 자존심 상하게 막 갈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죄송합니다 하고 저도 참고 갈라 그러면 야 너 다시 와봐 이거를 그냥 바로 부르는 게 아니라 저기 100m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야 너 다시 와봐 막 이러면서 해서 제가 그걸 한 10번 정도를 뛰어갔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일하러 100m 정도 떨어져 갔다가 야 너 다시 와봐 그 아까 전에 그 말대꾸 한마디 했다는 그 이유로 그 100m 왔다 갔다를 한 10번 한 거예요. 그것도 훈련병들 앞에서. 그러니까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라고 딱 한마디를 했어요. 근데 그때 그거를 본 이제 더 높은 이제 간부 이제 소대장이라고 하는데 그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야 이제 상황 말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됐는데 저도 이제 그때 일이 너무 열받아서 씩씩거리다가 이제 좀 일을 하면서 좀 가라앉았죠. 그런데 그 아까 저 100m 왔다 갔다 하게 했던 그 선임이 이제 저랑 지나갈 때마다 어깨로 일부러 그 어깨빵이라고 그러죠. 어깨로 퍽퍽 치고 다니는 거예요, 저를. 제가 한 번은 넘어질 뻔했어요. 무거운 거 들고 가다가. 그때 저도 이제 갑자기 이제 꼭지가 돈 거죠. 한 몇 번 당하니까 저도 그래 너 보자 해가지고 다음에 그 선임이 또 어깨빵 하러 오는 거예요. 딱 봐도 보여요. 어깨빵 하러 오는 게. 그래서 저도 어깨를 확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선임이 펑 맞고 이런 씨 땡땡이 하면서 갑자기 제 멱살을 잡고 이제 어떤 풀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그때 멱살 잡힌 순간 그래 나 그냥 영창 간다. 이제 영창은 군대로 치면 벌 주는 감옥 같은 데인데 가자 이러고 해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임이랑 막 고성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약간 이성의 끈을 부여잡고 반말 안 했고 욕 안 했어요. 그냥 아니 왜 그러십니까? 왜 저를 어깨를 치십니까? 아까는 왜 그러셨습니까? 막 그 정도 딱 그 정도 선에서 목소리만 좀 높은 상태였고 그 선임은 실컷 욕하고 막 멱살 잡고 막 밀었다가 막 이 정도 그 선임도 막 주먹을 날리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둘이서 계속 그러다가 좀 이제 감정이 내려오고 결국엔 서로가 서로한테 쌓였던 것을 좀 얘기를 하게 됐어요. 예전부터 생각보다 쌓였던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결국 풀었어요. 나중에는 거의 막 포옹하는 급으로 풀었고 더 이제 그 선임이랑은 더 쫀쫀해졌죠. 비 온 뒤에 땅이 굳듯이요. 다행히 뭐 한 달 정도밖에 차이 안 나서 또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너무 오래 받고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잘 해결됐는데 그 다음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누가 소문을 낸 건지 그 선임이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다른 선임들이 지나갈 때마다 야 뭐 예를 들어서 그 선임 이름이 뭐 동철이다 하면은 야 너 동철이한테 개겼다며 야 너 일로 와봐 아이 개념 없는 땡땡 야 너 동철이한테 개겼다며 보는 선임마다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낙인이 찍혀가지고 몇 달 동안은 진짜 막 볼 때마다 갈굼 당하고 막 너무 고생했던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나름 되게 억울했고 그 100m 뺑뺑이 하고 저도 나름의 그 막
쌓인 거, 그리고 그 전부터 그 선임한테 쌓였던 게 폭발했다가 그 선임이랑 이렇게 갈등이 생겼다가 잘 해결됐는데, 그 선임이랑 둘이 있는 문제에서 잘 해결됐는데 그냥 제가 선임한테 개겼다는 이유로 와 너무 시달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 스토리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제가 변명할 기회도 없고요. 그러니까 다굴에는 장사 없다 그러잖아요. 다구리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완전 찍소리 못하고 찌그러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그때 느낀 건, 아, 불만이 있어도 그냥 닥치고 있어야 되는구나. 아, 너무 힘들다. 내가 그 후임이 선임한테 개기면 안 된다. 그 군대에서의 그 규칙,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그 규칙을 어떠한 이유가 됐던 그냥 건드는 것 자체만으로 조직한테 이렇게 지디김을 당하는구나. 아, 그때 느낀 거죠. 그 조직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깨부수는 놈, 약간 반역자 취급을 받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다음에 회사를 갔는데, 회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게, 저희 팀원이 이제 전부가 편먹고 팀장한테 개겼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군대에서의 일도 있었고 회사에서 이렇게 정치질이나 파벌 이런 거 절대 안 하겠다고 다짐을 해서 약간 관전자, 팀에서도 그렇게 약간 아웃사이더 같은 느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파벌에 안 끼다 보니까요. 관전자 느낌이었는데 그 파벌이 이제 팀장한테 개기기 시작한 거예요. 개별적으로는 이제 팀장한테 안 되지만 그렇게 팀들이 뭉치면 힘이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팀장이 시키는 거 계속 딴지 걸고 늦게 주고, 막 팀장이 어떤 팀을 이끌어가기 되게 힘들게 만들었어요. 막 블라인드에 글 올려서 팀장 욕하고 막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팀장만 억울했던 상황은 아닌 게, 팀장도 그분도 되게 좋은 팀장님이라고 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막 감정적으로 막 욕을 하시거나 막 그러진 않았는데, 그 같이 있던 팀원들이 되게 힘들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통도 잘 안 돼 하고, 그래서 팀원들도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그래 우리 한번 단체로 들이받아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파벌이 형성된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팀원들도, 그래서 제가 양쪽에서 이렇게 관전자 입장으로 보면 팀장도 힘들 것 같은데 팀원들도 진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진짜 그럴만 하다, 저렇게 팀 먹고 팀장한테 대들만 하다, 저 정도로 팀장 싫어할 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대립하다가 팀장이 관뒀습니다. 뭐 대립을 해서만 관둔 건 아니고 뭐 여러 사정으로 관뒀는데, 그럼 직원들이 행복해졌냐? 아니요. 그냥 저희 팀이 약간 문제아 같은 팀이 됐어요. 그러니까 팀장한테 개겼다. 이것도 아까 제가 군대에서 얘기했듯이, 그 회사나 군대나 저는 똑같다고 느끼는 게, 결국 회사도 윗사람이 지시하면 아랫사람이 그 일을 수행함으로써 돌아가는 구조잖아요. 그냥 군복을 입었냐 안 입었냐 뿐이지 진짜 군대랑 회사랑 크게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뭐 수평적인 회사도 요즘엔 많지만요. 적어도 제가 다녔던 회사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팀원들이 문제아 취급을 계속 받았어요. 그냥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고. 그러니까 되게 제가 봤을 때, 그 깊숙이 같은 팀이었던 제가 봤을 때는 나름 나쁘지 않은 이유로, 그럴 만한 이유로 이렇게 파벌도 형성되고 팀장한테 이렇게 컴플레인도 걸고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좀 선이 넘긴 했죠. 좀 너무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런데 이 팀장보다는 팀원들이 욕을 더 많이 먹었어요. 제가 여기서 느낀 조직의 특성이, 일단 조직에 있는 구성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나라는 다들, 회사는 어느 조직이든 취미 조직이 아닌 이상, 취미 조직도 비슷한 것 같고요. 그냥 다들 사고 없이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다니면서 돈 벌고 싶은 분들이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고가 나고 막 체계가 붕괴되고 막 변수가 생기는 걸 다들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는 그냥 윗사람이 지시하면 아랫사람은 따르고, 그렇게 돌아가는 게
사실 전체 입장에선 제일 무난한 그림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게 제일 변화가 없고, 그리고 변화가 없고 무난하다는 건 뇌가 됐든 그냥 개인적인 마음이 됐던 그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은 짜증날지 모르지만 그냥 조직에 속한 사람 입장으로선 그런 그림을 보는 게 그냥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근데 윗사람한테 들이받거나 이렇게 좀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건 그걸 깨는 사람이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그게 어떤 이유가 됐든 필요 없고 그 사람이 그냥 조금 찍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이유보다는 사건에 좀 주목하는 동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제가 책을 보다가도 느끼는 건데, 저도 신문 보면 가끔 그냥 헤드라인만 보고 우와씨 하면서 막 화낼 때 있거든요. 뭐 판결을 잘못했다든지 막 뭐 어떤 사고를 냈다든지 누가 누굴 때렸다더라. 근데 사실 그 깊숙한 이유를 보면 물론 진짜 잘못한 일도 있지만 우리가 중립기어 박는다 그러잖아요. 되게 디테일한 이유들이 되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내 인생 살기 바쁘니까 회사는 나 와서 하루 종일 업무하기도 바쁘고 나 그냥 일 쳐내고 막 피곤해 죽겠는데 그 이유까지 뭐하러 신경 써요. 그냥 사건 자체만 보면 야 누가 누구한테 개겼대, 야 누가 누구랑 싸웠대, 이 사건만 집중하기에도 피로하고 그 사건이 그냥 재밌는 건데 거기서 도파민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는 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조직 구조라는 것 자체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는 변화를 싫어하고 두 번째는 조직에 모인 분들이 다 그냥 그 변화 싫어하고 편안하고 무난하게 나한테 불똥을 튀지만 않으면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내 일만 하다가 집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고, 그리고 사람의 그 조직에 모인 사람 그냥 그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건의 이유보다는 그냥 사건 자체에 집중하는 그런 특성들 때문에 그냥 윗사람한테 들이받으면 거의 99%는 아랫사람이 깨지는 구조가 되는 것 같아요. 미생 그 드라마 봐도 그 팀 내에 어떤 사람이 비리를 일으켜가지고 그걸 팀장이랑 나머지 팀원들이 합심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찍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감사팀 하고 이제 잡혀가고 막 성과급 격려금을 받을 정도로 되게 잘한 일이라고 회사에선 칭찬하는데 조직 내에서는 그 미생 그 장그랜의 팀을 보는 시선이 안 좋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이유가 됐던 자기 팀 사람을 찍어낸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피곤하고 깐깐하고 막 꺼려지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미지만 남는 거예요. 내가 행동을 하면.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조직에서는 감정 드러내는 사람이 지는 확률이 높은 게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드러냈다는 것 자체가 내 이미지를 회사 그 모든 사람들한테 각인시키는 거죠. 그 감정의 이유는 다들 관심이 없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윗사람을 만약 찍어내고 싶다면 아주 전략적으로 하거나 되게 정치력을 발휘해서 파벌을 만들어서 이 파벌을 만드는 거는 대신 싹 몰아내야 돼요. 싹. 그 윗사람 한 명만 몰아내면 이 파벌 자체가 이제 문제화가 되니까 싹 윗사람을 포함한 모든 걸 싹 몰아내서 내가 그 자리를 싹 차지하고, 그것도 아니라면 그 윗사람의 윗사람을 포섭해서 그 윗사람의 윗사람과 같이 찍어낸다면 그러면은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겁나 어려운 그런 인지 능력과 고도의 정치질 아니면 또 운이 좋거나요. 아니면 진짜 막 깡따구가 좋아서 나는 뭐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고 그냥 내가 밀어내고 싶은 놈은 밀어내련다. 막 이런 깡따구가 있어야 되고 진짜 내가 회사 관둘 생각까지도 이제 마음을 먹어야 되죠.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저도 조직 일원의 한 명이고 다니다 보니까 저도 그러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다니는 회사나 있는 곳이 막 갑자기 어떤 큰 변화나 막 이런 시끄러운 사고 없이 그냥 무난하고 조용하게, 그리고 저도 그냥 근무하는 시간 동안 안정적이고 그냥 별일 없이 조용히 일하다가 일만 해도 피곤하니까 퇴근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윗사람한테 가급적이면 절대 개기지 않고 웬만하면 감정도 안 드러내요. 그리고 당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윗사람이 좀 부당하다 하면 웬만하면 조금 당합니다. 안 당해야지보다는 덜 당해야지 하는 느낌이 강해요. 그 예전에 만화에
살을 주고 뼈를 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살을 내어주고 진짜 강한 힘을 비축해놨다가 상대에게 더 큰 타격을 가한다. 근데 저는 뭔 느낌이냐면 살을 주고 뼈를 보호한다는 느낌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그냥 우리나라의 구조, 조직의 구조는 그래요. 그냥 변화를 싫어하는,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나한테 불똥만 안 튀면 되는, 그리고 사건의 이유보단 사건 자체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렇게 튀는 행동이나 감정을 드러내는 건 대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하는 곳. 특히 상명하복은 기본 베이스로 가져가는 곳이 많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윗사람한테는 가급적이면 덤비지 말자, 이런 느낌입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맨입니다. 뭐야 이거? 내가 왜 이러고 있었지? 갑자기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저는 원래 일하다 빌런을 만나면 어떻게 대응하고 행동해야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 결론이 완전 뒤집어졌어요. 빌런을 만났을 때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어떤 행동이나 대응이 아니라 그냥 내 상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그냥 빌런이 너무 자연스럽고 쉽게 처리되는 그런 경험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좀 더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한 1년 정도 그 회사의 최고 빌런, 완전 직원들이 저 인간 진짜 빌런이다라고 막 입소문이 날 정도의 그런 최고 빌런이랑 약간 사수부사수, 그러니까 메인과 보조, 약간 이런 형태로 완전 꼭 붙어서 일하는 거죠. 한 1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저는 진짜 빌런은 대놓고 막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능구렁이 스타일들 있죠.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듯 안 하듯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내는, 그러면서 남들한테 다 떠넘기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무섭다 생각하거든요. 콕 집어가지고 막 문제 제기하기는 또 애매하게 막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진짜 스트레스 받았던 것 같아요. 같이 일하면서. 보조니까 저한테는 좀 더 대놓고 행동했어요. 만만하니까. 그러다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문득 생각이 든 게, 제가 그때 1년 계약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만 하면 그냥 끝나고 집에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나는 생각해보니까 11개월 뒤면 이제 그만두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왜 이렇게 휘둘리지? 아니 되게 웃기네? 그 전까지는 제가 조금 소심한 반항을 하긴 했거든요. 이 사람이 능구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쓱 타고 나가요. 차라리 대놓고 했으면 제가 문제 제기라도 하는데 그렇게 해도 뭐 먹히지도 않겠지만 뭐 계속 그렇게 시달렸는데, 아니 내가 이 사람한테 그냥 대놓고 아예 이 사람 말 안 들어줘도 되겠다, 이 사람 페이스 안 맞춰줘도 되겠다, 부당하다고 느끼면 뭐야 이거, 내가 왜 이러고 있었지? 갑자기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진짜 어쩌라고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수틀리면 전 관둬도 어차피 11개월 더 일을 하나, 지금 관두고 딴 일 구하나, 약간 이 생각이 딱 드니까 갑자기 행동을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제 페이스대로 하게 되더라고요. 막 퇴근 전에 그날 이후로부터 던져주면 네 하고, 못해요도 안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말 길게 하니까 네 하고 그냥 집에 갔어요. 그럼 다음날 오면 아니 이거 안 됐어요 하면 어제 퇴근 전에 주셔서 지금 해드릴게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 일 또 떠넘기려고 하면 죄송한데 저 지금 다른 할 일이 있는데 지금은 저 못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그냥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해야 되는데 하면 저 좀 부서장님이 빨리 하라고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다 쳐냈습니다. 진짜 어쩌라고, 너 나한테 더 깊숙이 들어와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능구렁이어서 어차피 말을 해봤자 들어 먹히지도 않아가지고 제가 말을 길게 안 한 것도 있지만 약간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나 이렇게 행동할 건데 어쩔래? 나는 내 일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열심히 할 거야. 네 일 떠넘기지 말고 퇴근 전에 그런 거 던지지 마. 더 들어와봐. 쑥 들어와서 네가 문제 제기를 하면 나 관두면 돼. 약간 이런 마음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더 안 들어와요. 여기서 그냥 좀 투덜대고 말지 더 저를 건들지 않아요. 원래 빌런들은 이랬으면 제가 오히려 빌런인 게 이상할 정도죠. 왜냐면 빌런들은 원래 이렇게 안 따라주면 저를 이제 괴롭힐 거 아니에요. 아니면 문제 제기를 해서 저를 내보내거나. 근데
사람이 누울 자리를 보고 눕는다고 제 자리가 대체자를 찾기가 좀 쉽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 입장에서 제가 그냥 수틀려서 나가버리면 본인 일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자리가 인수인계 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저 들어오기 전에 이슈가 되게 많았어요. 이 자리에 못 버티고 나간 사람이 한 4-5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뭐 들어왔다 3일 만에 추노하고 누구는 인수인계 다 받았다가 막 한 2-3일 있다가 못 하겠어요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가 제가 들어와서 이제 인수인계 잘 받고 이제 일을 딱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막 그만둘 기색 없이 되게 안정적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도 괜히 저한테 더 들어갔다 제가 나가면 이 사람도 피곤한 거예요. 이러니까 저는 당당하게 행동하는데 이 사람도 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건드려서 나가면 본인만 더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제가 느낀 거죠. 아, 내가 뭔가 행동을 잘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상태에 따라서 내 위치에 따라서 그냥 빌런들이 결정이 되는 거일 수도 있겠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원래는 뭐 빌런들을 만나면 어떤 행동이나 막 대응을 하려고 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좀 슬픈 현실이지만 일단 오랫동안 이제 회사를 저도 한 5-6년 지금까지 다니고 하면 5-6년 6-7년 정도 됐는데 대한민국 조직은 아랫사람이 빌런이 윗사람이랑 윗사람한테 이렇게 덤벼가지고 그만둘 각오하지 않은 이상 이기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게 윗사람이어서만 뿐만이 아니라 그냥 조직 문화라는 것 자체가 약간 윗사람이 시키면 아랫사람을 한다. 그래, 아랫사람은 대들지 않는다. 이런 상명하복이 아직 남아있고 그게 문화처럼 돼 있잖아요. 가장 큰 처벌은 이제 반역자가 받는다고 그런 상명하복의 체제를 깨는 사람은 그게 아무리 합당한 이유더라도 그 이미지가 남아가지고 괴롭힘을 당하던 꺼려임을 당하던 막 그렇게 되니까 사실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어떻게 빌런이면 대응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행동이나 대응이 아니라 그냥 근데 내가 회사한테 아쉬울 게 없다면 나 그냥 지금 그만둬도 상관없어. 어쩌라고. 약간 이런 위치가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대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나 관두면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쉬울 게 있으면 행동이나 대응을 해도 의미가 없는 게 빌런들이 또 그런 냄새는 귀신같이 맡잖아요. 그래가지고 건드는데 내가 상관이 없다면 건들더라도 그냥 더 세게 들이받을 수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이 사람들도 얘 나가면 피곤한데 하면 더 빌런 짓을 저한테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행동을 잘했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대응을 잘했거나 행동을 잘한 건 절대 아닌 것 같고 그냥 제 위치가 그냥 1년 계약직이었기 때문에 빌런이 그냥 자연스럽고 쉽게 처리가 된 거였죠. 실제로 그 이후로 저한테 일을 더 떠넘기거나 저녁에 막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냥 본인도 피곤한 일 만들기 싫었던 거죠. 오히려 1년 지나고 되게 사이가 좋아졌어요. 이제 서로 기분 나쁜 일을 안 만드니까. 그래서 저도 안 건드니까 호의적으로 변한 거죠. 근데 그게 제가 절대 대응을 잘해서가 아니라 너무 슬프게도 그냥 제 위치가 계약직이었기 때문에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내가 뭐 계약직이 됐든 아니면 이직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나 지금 이직을 할 계획이든 아니면 고정비가 낮아가지고 제가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없거나 아니면 빚이 없어가지고 그냥 조금 회사를 당장 관둬도 당장 조금 버틸 수 있는 그런 위치면 그냥 자연스럽게 대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냥 정규직이고 계속 회사에 다니면 뭐 행동이나 대응으로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보고 일해야 되고 이 빌런이랑 부딪히면 저도 다칠 각오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그렇게 한번 이미지가 틀어지면 또 이게 계속 기분 좋게 다니기가 회사를 다닌다는 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구나. 그냥 이렇게 마음 편하게 다니기가 진짜 쉽지 않아지니까요. 그래서 다들 힘들지만 견디고 계시는 거잖아요. 막 들이받고 싶고 솔직히 마음엔 뺨이라도 한 대 치고 싶은데 이건 되게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그냥 빌런들도 제가 이번 경험을 통해 느낀 건 그 선택적 분노 조절 장애 마냥 누구 보면서 화를 내는 사람 마냥 그냥 누울 자리 보고 눕고 만만한 사람 그리고 내가 건드려도 되는 사람한테만 빌런이다. 실제로 빌런들이 뭐 임원이나 본인 아주 강한 윗사람들한테 빌런짓 안 하잖아요. 오히려 완전 충성 완전 나긋나긋 부드러운 그런 부하 직원이 되죠. 그런 빌런들도. 그래서 이 너무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은 누울 자리 보고 눕고
그냥 건드릴 만한 사람 건드리게 되는구나. 어떻게 보면 되게 동물적인 행동이죠. 그리고 저도 이게 기분 좋은 경험만은 아니에요. 와,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해결책을 찾았다. 이런 뿌듯한 경험은 아닌 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가끔은. 아니, 같은 월급 받고 힘들게 일하면 사실 서로 도와도 그래도 힘들어요, 회사는. 다들 그렇잖아요. 도와주고 기분 좋게 일하려고 해도 힘든 게 회사인데 왜 이렇게 같은 노동자들끼리 서로 괴롭히고 막 피곤하게 하고 그럴까? 막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분명히 이번에 정규직이었잖아요. 저 그랬으면 아마 그 빌런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욕하면서 야근하고 뭐 퇴근 시간 10분에 주던 뭐 20분 전에 주던 그냥 끼케야 그냥 팀장님한테 막 저 너무 힘들어요 뭐 이런 얘기하거나 부서 이동 아니면 뭐 이직 이런 걸 생각했겠죠. 뭐 그 눈구렁이한테 제가 대놓고 부딪혀가지고 막 어떻게 대응하고 제가 원하는 걸 따낼 이럴 수도 없을 것 같고요. 뭐 아무리 잘해도 그럴 용기도 가지지 못했겠죠. 그냥 이번에 어쩌다 계약직이 됐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처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결론은 그냥 빌런들도 누울 자리 보고 눕는다. 참 나쁜 사람들이다. 약간 이런 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결책을 못 드려서 되게 죄송하고요. 그냥 제가 대신 욕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 회사에서 빌런들을 만나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진짜 너무너무 고생 많으시고 여러분들 잘못이 정말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화이팅 하시고 정말 최대한 덜 피해 받으시면서 무탈하게 이 시간이 잘 지나가길 제가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맨입니다. 나는 끌어내려도 먹을 게 없어요. 나는 공격해도 별로 먹을 게 없어요. 난 별거 아니에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37년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무서운 사실 한 가지는 사람 한 명이 마음만 먹으면 다른 사람 보내는 건 진짜 일도 아니구나 이거였습니다. 참 사람이 쉽게 꼬꾸라지더라고요. 저도 한번 당해봤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지가 완전 나락가 있더라고요. 그때 느낀 게 이거였어요. 아, 내 편 만드는 것보다 100배는 중요한 게 적을 만들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별의별 고민을 다 하면서 살다가 딱 깨달은 것이 이거예요. 보호색이 필요하다. 말 그대로 그 카멜레온처럼 이제 보호색 이런 거죠. 문어처럼. 덕분에 저는 지금은 적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저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더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 적을 안 만든다는 거는 진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심한다고 해서 무조건 적이 안 만들어지지 않으니까요. 정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적이 막 생겨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사회에 나가면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조심해야지, 어떤 걸 안 해야지, 너무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아예 확률을 제거하는 쪽으로 이 행동만 안 하면 적이 안 생긴다. 이거는 없는 것 같아서 그냥 확률을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게 저는 편한 것 같습니다. 적이 되는 경우의 수는 그냥 두 가지예요. 물리적으로 피해를 크게 입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피해를 입거나. 물리적 피해는 되게 쉽죠. 진짜 말 그대로 어떤 행동을 안 하면 되니까요. 뭐 금전적인 피해를 안 주거나 이런 걸 안 하면 되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데 감정적 피해가 이제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왜냐면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시기 질투를 느끼게 하면 이제 적이 되는 건데 이거를 안 주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가령 내가 어떤 조직에서 칭찬을 받아. 막 승진을 해. 이 자체만으로 시기 질투, 자존심이 건드려지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적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은 나는 별것도 아닌 말이야. 심지어 기억도 못하는 말, 그냥 흘러가는 말인데 어떤 단어에 심지어 칭찬해도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적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포기하고 갈 것이 있어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거나 모두와 친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 안 만드는 거 이거는 그래서 포기하고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만 있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생기거든요. 그리고 높이 올라가고 역량이 커지고 사회생활을 활발하게 할수록 무조건 안티는 생기는 것 같아요. 연예인만 봐도 오히려 이렇게 되게 신인들은 안티가 없을 수 있지만 인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심지어 유재석님마저도 안티가 있잖아요.
그 정도로 그냥 규모가 커지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게 안티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을 안 만드는 것,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마음을 일단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저는 동기여진한다 그러죠. 이제 너 죽고 나 죽자, 같이 죽자, 이렇게 나를 실제로 공격하는, 뭐 금전적이 됐던 사회적으로 됐던, 진짜 이런 게 적이죠. 이런 사람을 안 만드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때 필요한 것이 이제 보호색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나는 끌어내려도 먹을 게 없어요, 나는 공격해도 별로 먹을 게 없어요, 난 별거 아니에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보호색을 만드는 거죠. 아니면은 저는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쪽이랑 가까이 지낼 매력이 없어요, 이런 거예요. 왜냐면 이런 적을 안 만들려면 일단 적당한 거리감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지켜본 이제 보호색을 띠는 적이 없는 사람들 특징이 그래서 뭐냐면, 말수가 적거나 재미가 없거나 진짜 별거 없어 보여요. 되게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좀 깔볼 정도로. 그리고 무엇보다 존재감이 없어요. 존재감이.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원래 보호색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포식자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 내 존재감을 없애는 거잖아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적을 안 만들기 시작했던 게 3년 반 정도 다녔던 회사였는데, 그때 저는 이 보호색을 제가 그때부터 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두와 잘 지내려고 막 개그캐를 자처하면서 막 이렇게 날뛰기도 했는데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중립, 어떤 파벌에도 속하지 않고 누구와도 그렇게 엄청 친하게 지내지도 않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뒷담화를 절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뒷담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한테 내 약점을 보이는 거고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거거든요. 치부를 보여준다는 건. 그래서 그런 것도 절대 안 하고 그냥 약간 노잼맨이죠. 말 그대로. 약간 노잼 포지션을 가져가게 됐어요. 말수도 없고 재미도 없게 말하고 그냥 능력을 막 뽐내지도 않았어요. 막 나 이거 안다고 막 나서지도 않고요. 심지어 전 좀 심하게 했는데, 저는 점심시간에 다 산책 가자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제가 있었던 팀은 파벌이 2개로 산책을 갔거든요. 그래서 전 아예 안 갔습니다. 그냥 깨달은 메시 산책 가자. 저는 점심시간에 자지 않으면 오후에 졸아서요. 맨날 이 핑계 대면서 그냥 잤던 것 같아요. 그렇게 속하지 않아서, 물론 이건 좀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이 정도로 저도 보호색을 띠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그런 적을 안 만드는 분들이 보호색을 띠고 별거 없어 보이게 행동한다고 해서, 능력을 막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역량이 실제로 없느냐? 실제로 아니거든요. 회사 다니면 그분들 다 자기 위치에서 제 몫을 해요. 근데 기가 막히게 눈에 안 띄게, 사람들의 시기 질투를 유발하지 않게 그냥 그렇게 조용히 자기 실권을 챙기면서 실익을 챙기면서 그냥 다니실 뿐이죠. 이분들은 무슨 자존감이 낮아서 내성적이어서 이러시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적을 안 만들려고 위험 요소를 줄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적이 생긴다면, 내가 조금만 뭘 해도 생긴다면 무슨 행동을 안 해야지 안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눈에 띄지 말자, 이게 제일인 거를 이제 아시는 거죠. 이렇게 특히나 새로운 신입분들이나 이제 조금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게, 사회생활을 잘한다, 이제 좀뭐 윗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다, 뭐 동료들한테 인기가 좀 있고 싶다, 이런 마음을 만약에 드셨다면, 그런 분들이랑 많은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막 인기 있어 보이고 싶으면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필연적으로 실수가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공장에서도 물건을 5개, 6개 찍어내면 분량이 안 나오지만 100만 개, 200만 개 찍어내면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진짜 그 최고의 품질의 기업, 뭐 삼성전자 이런 데도 다 분량이 생기거든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칭찬에서도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생길 정도니까요. 그래서 그냥 내가 통제 가능한 만큼의 사람과 어울리고 그냥 그런 말만, 통제 가능한 수준의 말만, 그런 양의 말만 내뱉고 행동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칭찬도 잘 함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외모 칭찬 같은 거, 이런 거는 센스 있게 할 자신이 없거든요. 저는 그 누구의 기분도 안 나쁘게 칭찬을 할 자신이 없어서 전 칭찬마저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전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건 재미없는 사람으로 보여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적이 되는 사람들 중에 이런 타입들이 있거든요. 재밌어 보여, 쟤 매력 있다, 우리 친해져요 해서 친할 때는 막 다 퍼줘요. 막
와, 막 이것도 주고 막 이것도 공유하고 저런 것도 공유하고. 근데 이제 사람이 회사에서 다른 사람도 어울리다 보면 나는 다른 사람도 어울리고 나만의 시간도 갖고 싶은데 막 이렇게 좀 부담이 느껴지게 되잖아요. 이제 너무 퍼주다 보면 어떤 상대방이. 그러면 이제 거리를 두게 되고 그게 뭐 싸우지 않더라도 약간 소원해지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 특징이 갑자기 적으로 돌변해요. 배신감을 느끼고. 그 배신감이 진짜 무서운 감정이어서 완전 날 찍어 누르고 막 없애버리려 하거든요. 심하면. 그래서 헛소문도 막 만들어내서 퍼뜨리기도 하고 막 모함도 하고 별의별 트집을 다 잡고 그래요. 근데 사회생활을 조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진실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에서는. 헛소문을 만들어내면 그걸로 이미지가 생겨버려서 나중에 진실이 밝혀져도 그 이미지가 100% 깨끗하게 돌아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입 밖에 내고 소문이 도는 순간 나는 무조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저 사람이랑은 너무 깊게 가까워지고 싶다. 이러면 그 다가옴을 너무 허용해 주시지도 말고 내 곁을 너무 허용하지도 말고 그런 사람처럼 애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제가 보기엔 적을 안 만드는 되게 중요한 방법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동호회 했을 때 그 동호회 장이 그랬거든요. 어떤 동호회 장이 처음에 신입 들어오고 처음엔 되게 잘해줘요. 그래서 이제 저도 되게 잘해줘요. 저도 이제 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막 되게 가까워지다가 뭐 하나만 핀트가 나가거나 아니면 본인 말에 거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갑자기 여론을 조성해서 그 사람을 엄청 찍어 눌러요. 근데 싸운 것도 아니라 그냥 본인한테 반대했다, 거부했다는 이유로 약간 그 거부에 대한 자존감이 좀 낮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다 내치고 어떻게 해서든 동호회 활동을 제대로 못하게 막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특히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아싸리 가까워질 생각을 못하도록 그냥 재미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임을 하다 보면 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이 부분은 좀 재미있게 매력있게 굴 수 있는데라는 욕구가 막 생겨도 그건 어쩔 수 없이 당연한 욕구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호색이라는 명목으로 좀 캄다운을 시키는 거죠. 실제로 적을 안 만드는 분들 그리고 심지어 저도 지금은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막 개그를 치고 싶고 막 매력적인 얘기하고 싶고 아는 지식을 뽐내면서 막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울리고 싶은데 참는 것들이 이제는 되게 많아지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리스크를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드는 게 회사에서 이렇게 사람들이랑 친하게 안 지내고 조금 이렇게 혼자인 느낌? 이렇게 좀 깊은 사람이 없는 느낌이 들면 뭔가 내가 사회생활을 잘못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거든요. 이건 장소에 따라 다른 게 친구들끼리 모인 자리에서는 뭐 즐겁게 소통하고 이렇게 내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도 되지만 회사에서 인간관계 1차 덕목은 업무거든요. 업무. 회사에서 인간관계 첫 번째 덕목은 저는 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를 위한 소통 잘하고 그다음에 예의 잘 차리고 무례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그 정도 할 수 있는 관계만 지낸다면 내가 회사에서 친한 사람이 없더라도 그건 결코 사회생활을 못한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 친한 사람이 많아. 막 다 두루두루 마당발이야. 막 여기저기 막 대화하고 다니. 그 사람도 뭐 사회생활 잘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제일 코어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업무를 잘할 수 있을 정도로만 예의 바르고 그냥 그 정도로만 소통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너무 사회성으로 생각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좀 세세한 행동을 말하자면 그래서 적이 없는 분들은 이제 쉽게 능력을 보이지 않아요. 자, 회사를 다니다 보면 내가 회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 저 사람 의견 틀린 것 같은데 해도 내가 내 업무에만 지장이 없다면 그 사람을 함부로 거절하는 멘트를 하거나 반대하는 멘트를 하지도 않고 이건 내가 잘할 것 같은데 저 사람보다 저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내가 나서서 얻는 실익이 없다면 그냥 안 나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번 말씀드리게 되지만 질투, 시기가 진짜 그 나를 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제일 좋은 먹잇감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를 끌어내리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적들은 그 끌어내릴 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고 그러면은 내가 뛰어난 거를 좀 감출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랑도 웬만하면 하지 말고 능력도 뽐내지 말고 진짜 실익이 있는 게 아니라면 그냥 다 모른 척하고 일일이 막 개입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이러지 않는 게 더 저는 안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감하실 테지만 회사에서 뭐 소문이 됐든 업무의 디테일이 됐든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게 다 보호색,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인 거죠. 여기서 이제 영상을 마치기 전에 개인적으로 좀 디테일한 팁, 제가 느꼈던 거를 하나 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새로운 장소에 갔을 경우인데, 저는 어떤 장소에 새로 갔을 때 제일 조심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골목대장이에요. 골목대장. 그러니까 이건 직급이랑은 상관없고, 이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모두와 다 친하게 지나면서 모두한테 다 간섭해요. 이 사람들 특징이 되게 외향적이면서 오지랖도 넓고 되게 사람도 잘 챙겨요. 그러니까 잘 지내면 되게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모두가 잘 지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 특징이 간섭이 이제 좀 심하게 해요. 가끔 지적질도 하고 막 불편한 말도 하는데, 그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반응을 하면 이 사람 눈 밖에 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이제 모두와 잘 지내고 이제 모두와 오지랖을 부린다 했잖아요. 본인 통제 욕구가 높기 때문에 내 통제 욕구 밖에 벗어난 사람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찍어 누르기 시작하죠. 직급이 높으면 그냥 힘으로 찍어 누르는 거고, 비슷하다면 주변 사람들한테 저를 깎아내리는 말들을 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에서 헛소문이 퍼지면 진짜 그걸 수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적당히 간섭 받아주면서, 그래, 그 제가 좋아하는 말이죠. 좀 변형시킨 말인데, 내가 살을 내어주고 뼈를 보호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좀 당해주는 게, 저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좋지 않나라고 좀 디테일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적을 안 만들려면 일단은 보호색을 띄워야 되는데, 그 보호색을 띄기 위해선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다, 난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다, 이런 마음을 일단 내려놔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실수가 나오게 되고, 실수를 안 하려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게 되거나, 이 둘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은 마음속에 적당히만 담고, 친구를 만들고 싶다면 솔직히 저는 밖에서 만들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뒷담화도 하지 말고, 보호색, 내가 너무 나를 보여주거나 내 이런 약점이나 그런 걸 얘기를 하거나 하는, 아니면 자랑을 하거나 이렇게 다른 사람의 시기 질투, 자존감을 건들 수 있는 행동은 최대한 줄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약간 노잼맨으로 살아서 지금은 회사든 사회든 그렇게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어울리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이게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능력을 죽이면 약간 자존심 상할 것 같고 내가 못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은데, 진짜 안 그러거든요. 제가 막 말씀드렸지만 업무와 관련된 코어한 거에서만 내가 능력을 못 보여주면 문제가 되지만, 다른 데서는 능력을 안 보여줘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 자존심 상할 것 같다가도 그거가 더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와 익숙해지면 진짜 별거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것보단 정말 적을 안 만드는 게 저는 정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깨달음맨입니다.